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로레타 마스터 미국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준이 올해 상반기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체로 금리 인상 시점을 올해 중반이나 하반기로 점치는 것과 비교하면 약간 당겨진 것입니다. 로레타 총재는 미국 경제는 새 3%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실업률이 점차 하락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률도 연준 목표치로 점차 수렴하고 있어 올해 상반기에 금리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마르키트는 미국의 지난달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확정치가 53.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속보치보다는 0.2포인트 오른 것이지만 11월 확정치인 54.8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같은 날 ISM은 10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6개월 내 최저치인 55.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11월 통계치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시장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글로벌 수요 감소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우려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건설 지출은 전월 대비 0.3% 하락해 건설 경기 전망이 부진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유로존의 제조업 지표 역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마르키트는 유로존의 지난 12월 제조업 PMI 확정치가 50.6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주문과 고용 등 하부지수 전체가 부진한 성장을 보이면서 향후 유럽중앙은행에 대한 경기 부양 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한편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제조업 활동은 예비치와 부합했지만 프랑스의 경우 예비치보다 낮아 4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독일 경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필요할 경우 올해 초에 우리 부양 정책의 규모와 속도, 구성 요소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술적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며 이는 통화정책위원회 내에서 이미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유로존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것은 ECB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수단들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ECB는 오는 20일 새 첫 통화정책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시장에서는 ECB가 이달 회의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양적 완화를 채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자, 다행히 이번 주말 동안 날씨가 많이 풀려서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번 한 주도 힘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2015년 새해 첫 거래 시작한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둔화되면서 불안감이 고조됐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지표와 또 FOMC 의사회의록도 공개가 예정돼 있어서 한 주간의 흐름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먼저 자세한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날 3대 지수는 등락을 거듭한 끝에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0.06% 오른 17,832에 마감을 했고요. 또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0.03% 내렸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0.2%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역시 유로존의 제조업 지표가 발목을 잡았는데요. 영국 증시가 0.28% 하락하며 6,54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 반면 독일 닥스 지수가 0.42%, 또 프랑스 깍그 지수는 0.48%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증시 개장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새해 첫 거래 코스피 지수가 1920선을 회복하며 긍정적인 스타트를 보이기도 했죠.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하며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순서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자, 지난주 금요일 좀 부재중으로 안타깝게 26일 추천주였던 한국 타이어 월드 AS를 하지 못했었는데요. 이 수익률은 1.8%로 목표가 달성하지 못해서 수익률은 무승부가 되셨습니다. 또 지난주 월요일 관심주인 효성 ITX는 바로 다음날 상한가 도달하면서 무려 16.9% 수익률로 승이 되셨는데요. 먼저 두 종목부터 AS 받아볼까요? 예. 자,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큰 변화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또 거래일이 하루가 또 쉬는 날이 또 겹쳤었죠. 그래서, 봉으로 치면 이제 세 개의 봉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부분이었는데, 자, 그 부분 자체에서 아직까지 뭐 변동성 자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죠? 하지만 조금 우리가 의미 있는 부분은 지금 돌파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항과 지지 패턴 자체에서, 꾸준한 지지를 보였던 자리, 그리고 꾸준한 저항을 보였던 자리가 지금 강하게 돌파가 되는 모습이었고, 회사의 가치적인 부분이 변화가 되었을 때는 이 부분 자체가 더욱더 크게, 변화가 된 부분이 차트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수급적인 손바뀜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죠? 지금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같은 경우에는 재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만큼 현금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고, 작년 1월 달부터 꾸준히 얘기를 했던 게 M&A를 통해서 회사를 더욱더 크게 만들겠다라는 목표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라 비스티안 공조도 인수하는 모습까지 나타났다는 것은 분명히 회사의 가치가 바뀌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가격대는 저렴한 구간입니다. 네. 자, 일주일 동안 거의 뭐 2% 조금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익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무승부가 됐던 종목군들이 다 잘 가죠. 그래서 그거 꼭 명심하시고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효성 ITX 말씀을 드릴 건데요.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곧장 상한가를 도달했다, 그죠? 상한가까지 네.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자, 이거 추천을 뭐 이날 했습니다. 이날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곧장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고, 이렇게 본다면 지금 사물인터넷 관련이 최근에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달려갔던 사물인터넷 관련주는 쫓아가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오를 수 있는 종목군들 선택을 하셔라. 그게 저는 효성 RTX 좀 더 이런 수익은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수익입니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효성 RTX 보유하신 분들 수익률 축하드리겠고요. 또 한국 타이어 월드와이드는 계속 성장성 기대되는 만큼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를 만나볼 텐데 오늘은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DNA 링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같이 보도록 호가 보실 건데요. 자, 14,250원, 14,500원. 지금 예상 호가 자체는 2% 갭 상승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고, 자, 오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오를 수 있는 종목이고,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DNA 링크가 꾸준히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자, 일단 포스트 개념 다부처 유전체 사업 컨소시엄의 사업자로 선정이 됐다는 거거든요. 네. 말이 상당히 어려워요. 네. 쉽게 국적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DNA 링크, 마크로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그 테라젠 이텍스죠.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 DNA 링크의 현재 대표이사가 전에 마크로젠의 대표이사였습니다. 네. 그만큼 긴밀한 관계를 협조하고 있는 회사들이고, 자,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지에 남겨져 있는 상태라고 조금 보는 거고, 지금의 어느 정도 현조적인 부분, 그리고 창조 경제를 육성하고 있는 정부 정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이대로 빠지기는 힘들다라고 판단합니다. 저가 권역 자체를 다져주고 난 다음에 위에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고,
그런 모습 봤을 때는 현재 이 14,500원으로 예상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자리도 조금 저렴한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4,250원, 14,200원을 다시 한 번 더 호가가 내려오는 상태고, 지금 얼마에 체결이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현재 14,200원으로 지금 체결이 되면서 시작이 되는 모습이고요. 자, 그럼 14,200원으로 체결이 됐다는 거는, 자, 봉상으로 한번 봤을 때는 갭 상승이 없었죠. 그럼 붙여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까지 저항권에 있던 모습 자체를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지지권역으로 바꾸고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네. 현재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권역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14,400원까지 단박에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꼭 참고하시면서 네. 이 종목 일주일 5%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표가는 플러스 5%, 손절가는 하단에 13,4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상로의 한방 오늘자 시초가 공략주는 DNA 링크였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월 5일 월요일장이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본격적인 2월장이 시작되는 기분인데요.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스타의 유창희 대표, 메르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세 1920포인트를 회복하며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아침입니다. 자, 먼저 유창 대표님 개장 분위기 좀 전해 주시죠. 네, 개장 분위기 조금 좋지 못한 모습을 띄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럽발 리스크도 있고, 미국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한 코스피 시장 0.4% 정도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1900포인트 초반에 대한 지지 여부를 계속적으로 좀 체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지지가 되면서 올라간다라면, 오늘 못 오른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올라간다라면은, 한 2000포인트까지는 상승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다면은, 조금은 힘든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 좀 더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좀 강한 모습을 띄었고, 오늘도 0.4%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560포인트에 대한 매물대를 쉽게 돌파하기 쉽지 않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렇다면은 1차적으로 올라올 만큼은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강한 모습보다 약간 기간 조정, 행보세를 좀 띌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열어놓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하고 재작년의 흐름은 1월 증시가 상당히 코스닥 기준으로 상당히 강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 5월 달 때까지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정 없이 올라가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 접근하실 때 확인하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선물을 보신다라면은 계속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게 베이시스가 좋지 못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렇다라면은 선물 중심으로 상승을 좀 제한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행스럽게 아직까지는 백어데이션은 아닙니다만은 여전히 좀 좋은 베이시스는 아니고요. 이번 주에 선물 옵션 이번 주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선물 중심으로 해서 베이시스가 좀 개선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자. 선물 베이시스가 좀 개선이 된다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겠는데, 만약에 여전히 지금과 같이 좋지 못한 모습을 띈다라면은 조금 시장을 좀 억압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환율적인 부분들을 보신다라면은 일단은 우리나라 그 원 환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1,100원대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한 3원 정도 올라가지고 1,107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1,110원을 전후로 해가지고 작년 11월 달부터 계속 행보세를 이어왔다는 점, 지금도 그 박스권 상황에 놓여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환율이 뭐 우리나라의 그 시장적인 움직임에서 움직이기보다는 뭐 엔화 연동돼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엔화 움직임에 따라서 환율의 변화성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긴 연휴를 보내고 오늘 오랜만에 거래를 시작한 일본 증시인데요.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는 0.73% 하락하며 하락세로 출발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분위기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오늘 코스피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가운데 섬유의복을 제외하고는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건호 연구원님, 업종별 분위기 어떻게 형성돼 있나요?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대형주는 좀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이제 연초 효과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코스닥은 좀 강하네요. 일단 코스피 먼저 좀 보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의료 정밀 정도가 이제 플러스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파란불 켜고 있고, 의료 정밀 쪽은 뭐 KC텍 정도 플러스 강보합 수준이고, 나머지는 이제 전부 약보합, 우진, TI, 미래산업 다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의료 정밀 역시도 약보합 수준으로 돌아섰네요. 그 다음에 이제 종이 목재, 그리고 소형주, 전기전자, 통신, 금융, 증권, 의약품, 음식료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요한 건 이제 덜 빠지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게 지금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은 또 다시 움직이네요. 일단 뭐 전기전자가 다시 한번 올라왔고, 지금 IT 섹터의 이 전기전자 지수나 IT 섹터의 어떤 업종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굉장히 좀 반등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쪽은 넥솔론, 이스페타시스, 코리아서킷, 대동전자, 휴니드, 성문전자 이런 종목들 전부 강보합 수준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요. 큰 종목 중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눈에 띄게 플러스권으로 좀 돌아 나온 건 못 봤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 강보합 수준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 지수가 이렇게 빠지고 있다. 결국에 시가총액이 큰 다른 업종들이 굉장히 좀 안 좋구나라는 부분을 좀 느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좀 중소형주 한번 보죠. 중소형주 쪽은 인터넷, 섬유, 의료, IT 소프트웨어, 의료적 매기기,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인터넷 쪽은 보타바이오가 14.64%, 그리고 다음카카오가 2.77%, 다나와가 1.48%, SK컴지가 0.7%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약보합 수준 정도 머무르고 있습니다. 섬유 의료 쪽 보면 원통물산이 14.4%, 부산방직이 3.4%, 코데지 콤바인 2.2%, 우성INC가 1.48%, STO 1.29%, 웰크론이 0.68%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 IT 소프트웨어 쪽은 솔라시아, 그리고 갤럭시아 컴즈, 포인트아이 다 상한가 직행했고요. 지금 보타바이오도 다시 상한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솔, 인티큐브, 웹젠, 다날, 한솔 넥스지, 뭐 SGA, 파티게임즈, 인성정보, 다음카카오, 드래곤플라이, 유비벨룩스 이런 종목들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특징은 뭐 인터넷 쪽이나 소프트웨어 쪽은 강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디지털 콘텐츠 쪽에서는 역시나 게임주들의 이 전체적인 어떤 이 게임주들의 상승폭이 좀 눈에 띈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네, 이어서 수급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거래소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됐기 때문에 오늘도 추가적인 매수가 좀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졌는데 오늘은 장 초반 역시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기금도 2거래 연속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기관의 경우에는 반대로 거래소에서는 좀 매도로 대응하고 있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군요. 자, 유찬 대표님, 수급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수급이 좋은 편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벌써 한 5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그 500억 매도가 프로그램 비차익하고 차익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아까 제가 선물 베이시스가 좋지 못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것들이 시장을 좀 압박할 수 있다는 거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선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걸 보신다라면은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했던 수급에서 지난 금요일에 조금 변화가 될 수 있는가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던 부분들, 오늘은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코스닥마저도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 자체는 좀 쉽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가 지금 거의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낙폭을 얼마나 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 1900포인트 지지 여부를 이번 주에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수급과 같이 연동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수급 분위기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어서 외환시장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에도 달러 강세 역시 확인이 되는 분위기였죠. 오늘 원달러 환율 출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3원이 상승한 1,106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108원 20전까지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 현재는 상승폭을 다소 줄이면서 1,106원 50전 개장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한 것은 글로벌 달러의 강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달러화는 지난해 연말 장세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감과 차익 실현 조정이 혼재하면서 방향성이 둔화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 첫 거래부터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감을 반영한 달러 강세가 재개되는 모습 보였고요. 그 분위기가 오늘 아시아장까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12월 제조업 지수와 11월 건설 지출 모두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다는 것은 현재 외환시장을 이끄는 동력이 미 연준과 다른 중앙은행들 사이에 통화정책적인 차이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국제 외환시장에서 여러 통화상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은 유로달러의 동향인데요. 주요 지지선을 적용하던 1.217달러가 하향 돌파된 이후부터 하락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지난 2010년도의 연 저점까지 하향 돌파하면서 오늘 아침에는 1.1865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달러가 하락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유로존의 12월 제조업 지수가 예상보다 부진한 면도 작용했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오는 1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국채 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가 단행될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고요. 유럽중앙은행과 미 연준과의 통화정책적인 차이를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는 점이 유로달러의 급락세를 유도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유로달러의 급락은 다른 통화상의 달러와 강세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달러 원 역시 이 영향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유가의 급락으로 인해서 경상수지 흑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원화에게 강세 재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미 연준이 금리 인상 기대감에 따른 달러와 강세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1,100원 초반대를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하단은 1,101원, 상단은 1,111원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12월 고용지표와 월간 고용지표의 선행지표들이 발표되는데요. 이 지표들이 호조를 보일 경우 달러화가 이에 대해 반응하는 민감도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만큼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원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염두하시면서 시장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외환시장 전망까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동일발 종목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좀 낙폭을 키우며 0.8% 정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1910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제일모직이 장 초반에 18만 원대 주가를 찍고 신고가를 기록하더니 현재는 하락 반전된 상황이고요. 다음 종목이 다음 카카오인데요. 나흘째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종목이죠. 이 광고 매출에다 핀테크 성장 기대감에 오늘 2% 주가를 오르면서 14만 원 주가를 찍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마지막 종목은 갤럭시아 컴즈인데 이 부실 계열사 매각 소식이 오늘 장 초반부터 상한가를 찍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 종목 김근호 연구원님 분석 도와주시죠. 네, 일단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상승세 보이다가 오늘 좀 하락 반전하는 모습인데요. 장중 고가는 한 18만 원 갔다 왔죠.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매물들이 18만 원 부근에서는 좀 한 번씩 나와주는 모습인데, 일단 신고가는 찍고 하락 반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모직이 이제 시총한 9위 정도, 그러니까 10위권 내에 진입을 했고, 굉장히 좀 인기가 많았죠. 근데 주식이란 게 이제 항상 오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차익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가야겠죠. 근데 이제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어떤 기술적인 분석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잘 이 펀더멘탈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지주회사 전환이나 여러 가지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 정점에 오르는 회사들은 분명하게 내재되어 있는 내재의 가치가 단순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다. 결국엔 주변 회사들이나 이 자회사들 또는 이 연결 회사들의 어떤 부분들을 다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도 좀 이 주가의 출렁임이 좀 나올 자리는 됐다. 그래서 회사가 나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출렁임 정도, 그러니까 차익 매물들의 소화가 좀 나와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제 거래량도 중요한데 거래량이 굉장히 좀 적게 나오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죠. 근데 이제 지금 수준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실상 굉장히 좀 이 매물 소화가 잘 됐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5주 만에 이제 14만 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사실 처음 상장할 때 굉장히 좀 기대감이 많았죠. 새로운 또 하나의 메가 어떤 IT 기업, 인터넷 기업 이런 얘기가 나왔고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았는데 14만 원이 이제 회복된 게 지난 12월 3일 이후에 한 5주 정도 걸렸고요. 최근 정부에서 이제 2015년 경제정책에서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설립, 크라우드 펀딩의 활성화, 이 핀테크에 대한, 그러니까 인터넷, IT와 금융을 합친 어떤 그런 새로운 이 행태인데, 핀테크 활성화를 경제정책 과제로 내세웠고, 새로운 IT 융합 서비스의 출현, 핀테크 스타트업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한 금융 서비스 확대, 이런 게 다음 카카오에게는 결국에는 종국에 가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죠. 그래서 실적도 실적이고, 여러 가지로 좀 좋아질 수 있다는 스토리가 있는데,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12만 원은 어느 정도 좀 최근에 하방 경직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12만 원 정도는 지켜줄 수 있구나라는 이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12만 원에서 올라온 게 지금 수준인데 이게 15만 원 수준까지는 조금 매물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5만 원 근처 가면 한 번 더 매물 소화가 될 수 있다는데 이제 그게 잘 소화가 되면 15만 원을 돌파하고 16만 원, 17만 원, 18만 원 정고점에 대한 트라이 이런 수순으로 나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매물 소화가 잘 안 되면 15만 원 수준에서는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 근데 조정이 나와도 일단 1차 지지가 한 13만 원 수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12만 원. 최근에 이 하한선 요 정도까지 좀 지지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켜보시다가 일단 지금은 15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매물 소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기술적인 얘기 드리고 이제 갤럭시아 컴즈 얘기를 하는데 자회사 매각을 했죠. 갤럭시아 컴즈가 갤럭시아 디바이스의 주식 100%를 조성래 효소 회장에게 매도를 했고요. 결국에는 그 갤럭시아 디바이스가 조성래 회장의 개인 회사가 됐죠. 그래서 갤럭시아 컴즈 최대 주주가 이제 조성래 회장의 장남이 조현준 효성 사장인데 갤럭시아 컴즈는 부실자 회사, 적자자 회사의 매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재무 구조도 좋아지고 그리고
들어오는 현금 유입도 뭐 크진 않지만 좀 있고 이런 부분인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부실 계열사를 매각했기 때문에 앞으로 부실 계열사로 인한 이 모회사의 어떤 이 실질적인 부분에 마이너스가 되는 근거들이 좀 사라졌다. 그래서 결국엔 그 부분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는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볼린저 밴드 뚫어놨죠. 그러니까 3,200원, 300원을 돌파했는데 상한가면서 이제 내일이 중요하죠. 내일 과연 이 직전 고점이 3,700원을 돌파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700원 부근에서 한 번 더 흘러내리면 결국에 직전 고점을 뚫지 못하고 주가는 다시 한번 좀 박스권을 그리거나 하향으로 다시 차익 실현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 만약 3,700원을 뚫으면 주가는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돌발 종목들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GS건설이 다시 신저가로 떨어졌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실적이 하향 조정될 거라는 기대감이 일단은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건설주들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까요? 또 다음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인데 올해 바로 핫한 테마가 또 사물 인터넷 관련주이죠. 인프라 확대 기대감에 이 종목도 3거래일째 상승하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고요. 이 다음으로 구제역 관련주인데 이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에 백신주가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테마가 강한 종목들 따라가기 좀 리스크가 있겠죠. 유찬 대표님 종목들 분석해 주시죠. 네, GS건설이 한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적자 공사를 준공이 완료가 되면서 이제 정상이 손실로 좀 반영되는 부분들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이제 프로젝트의 원가율이 좀 높아지면서 그로 인해서 올해하고 내년에 영업이익률이 뭐 40%, 내년에 22% 정도 각각 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건설사들, 해외 건설 수주에 대한 리스크, 작년에 거의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올해 다시 조금 확산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건설사도 좀 쉽게 가기 힘들다라는 거 좀 반증하고 있는데, 일단 뭐 신저점을 보여주고 있죠. 저점을 이탈하고 있다라는 거. 일단 제가 봤을 때 2만원 지지업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2만원 지지가 안 된다라면은 조금 추가적인 하락도 좀 대비하면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스페타시스가 6%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좀 차익성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사물인터넷 관련해가지고 만약에 사물인터넷이 시장이 좀 확대가 된다라면은 이런 네트워크 관련된 장비의 회로를 생산하는 익스페타시스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걸 테마로 봐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테마의 가장 끝 부분들을 차지하는 것들이 뭐냐면, 처음에는 테마를 주도하는 업종들, 기업군들이 올라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 기업군들이 못 가다 보니까, 다른 수혜주 찍으면서 후발주자들을 좀 탐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스페타시는 그 후발주자의 가능성이 높고요. 주가 상승 자체도 그렇다면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사물인터넷 관련된 시장이 뭐 확대 기대감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떤 접하고 있는 부분들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앞으로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기는 좀 제한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5,500원대 매물대에서 지금 맞고 흘러내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5,500원, 5,600원 정도 돌파 안착을 확인하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크다라는 거 언급해 드리고 싶고요. 백신주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이글벳, 뭐 제이바이오, 파루, 뭐 중앙백신 등이 뭐 5에서 10%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구제역이 뭐 심상치가 않죠. 얼마 전에 조류족감 얘기도 나왔었고, 구제역이 지금 최근에 전국적으로 32군데가 지금 발생되면서 그러한 우려감으로 이제 백신주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이러한 뭐 어떤 백신주들이 주가는 테마적으로 봤을 때는 일시적으로 움직였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올해는 뭐 변화가 있겠느냐, 뭐 제가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없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무리하게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글벳 같은 경우도 박스권 상단을 돌파시키지 못하고 있고요. 뭐 파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띠고 있고요. 중앙백신 같은 경우도 어떤 추세를 변화시키기에는 힘든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다만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모습을 좀 띠고 있죠. 여전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좀 급하게 올라갔다는 부분들, 각도가 좀
커지고 있다는 걸 감안하신다라면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백신주 내에서도 차별화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 흐름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돌발 종목들도 살펴볼 텐데요. AK홀딩스가 5거래일째 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수혜 때문인데 자회사인 제주항공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은 인터플렉스가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이며 오늘장 급등하고 있는데요. 수익성 개선 속도가 빨라질 거란 증권과 전망에 일단 오늘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은 모두투어인데요. 역시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를 띠고 있죠. 지난 금요일 3% 이상 급등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2% 이상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우 연구원님. 네, AK홀딩스는 이제 제주항공의 지분을 들고 있는 회사죠. 근데 이제 제주항공의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에 또 신고가가 좀 나왔습니다. 국제유가가 이제 하락세를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항공주들이 전체적으로 실적 개선을 많이 보여주는 사이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AK홀딩스, 예림당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좋았죠. 결국에는 국제유가가 좀 급락을 하면 항공주들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 배럴당 이제 53달러 아래로 좀 떨어졌는데, 이렇게 되면 항공주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좀 가팔라지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이 지분 들고 있는 AK홀딩스 주가도 고공비행을 이어가고 있고요. 신고가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더 해야 된다, 아니면은 공격적으로 사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지고 가셔도 되지만, 신고가 영역에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지만, 보통의 경우엔 그런 사이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좀 조정을 이용해서 조정을 기다렸다 들어가시던지, 아니면은 다른 종목으로의 어떤 집중, 이런 부분을 더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인터플렉스도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IT가 최근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인터플렉스도 10% 넘는 오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수익 개선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네요. 4분기 매출이 전분기보다 16% 정도 상승했을 것이다. 영업 손실은 굉장히 좀 대폭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익 개선의 어떤 이 초기 단계 속도가 예상을 웃돌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가동률 자체가 상회를 했고요. 제품의 어떤 믹스, 그러니까 프로덕트 믹스 자체가 플래그십 중심으로 개선이 됐다. 과거에는 이제 굉장히 좀 고부가가치 또는 비싼 제품으로의 어떤 집중이 됐다면, 지금은 이제 플래그십 중심으로 개선이 되면서 결국에는 박리담회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거죠. 근데 안정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환율도 굉장히 우호적이었고, 이제 FPCB 같은 산업에서 비용 축소 그리고 가동률 증가가 동시에 발생을 하면 이익 개선이 굉장히 좀 빠르게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는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저항대는 다 뚫어놨어요. 다 뚫어놨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언제까지 좀 오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오늘은 이제 19,000원을 좀 돌파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게 힘이 좀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0원서부터 22,000원 정도까지는 좀 상승폭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주가가 어디까지 좀 갈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행주들도 이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이제 출국자 수가 굉장히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네요. 모두 투어도 그래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1월에서 3월 예약률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여행업체들의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양호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올해 출국자 수는 지난해 대비해서 6% 이상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부터 이제 여행업종 자체가 상승 사이클에 진입을 했고요. 올해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 두 가지 회사인데, 모두투어 역시도 이 패키지 송출객 수는 두 자릿수의 성중률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지속을 했고요. 이제 지역별로는 역시나 N저 현상이 가장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는데, 15년도까지는 일단 여행주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선반영된다고 하면 상반기까지는 좀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으로는 이게 중요한 게 26,000원, 27,000원을 돌파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3만원까지는 좀 기술적으로 쉬워 보이진 않는다. 근데 만약에 27,000원 정도 가격대 가면 추가적으로 가볍게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돌발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테스가 삼성 반도체 투자가 가속화될 거란 전망에 오늘 신고가를 장중 기록했는데요. 또 오는 8일이면 삼성전자가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하게 되는데 삼성 관련 부품주 흐름들 전망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한전산업이죠. 이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에 상승세를 띠고 있는데요. 시장 대비는 강세인데 주가가 최근 많이 횡보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떤 주가 반대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상황이군요. 다음 종목은 우리로 광통신인데 이 사물 인터넷 진출 발표 소식에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거의 상한가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새 종목 끝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전체적으로 지금 테스가 좀 1%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일단은 삼성 이제 중국 쪽에 반도체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인데, 뭐 중국 시아 낸드 플래시 공장으로 해가지고 작년까지 해서 26억 5천만 달러 투자가 완료가 됐고요. 특히 이제 테스는 3D 낸드 플래시 메모리 쪽으로 해서 상당히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 작용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예상 실적이 매출이 한 1,034억, 영업이익이 157억인데 매출은 한 54% 정도, 영업이익 한 150% 정도 상승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 자체가 일정 부분 선 반영됐다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동안 작년 10월부터 올 초까지 해가지고 올해까지 해가지고 좀 가격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쉬어가고 있는 모습들, 아무래도 18,000원에 대한 저항대에서 좀 부딪히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좀 기간 조정 발생 이후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제가 봤을 때는 18,000원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죠. 18,000원에 지지가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보여준다라면은 충분히 더 신고가 행진해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지 못한다라면은 좀 조정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언급해 드리고 싶고요. 한전산업이 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한국 남동발전을 통해 가지고 278억 정도 연료 환경 설비 운전 관련 소주를 좀 했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614억, 그러니까 2015년 한국전력으로 통해서 614억 정도 규모의 검침 용역을 계약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 정도 차지하는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좋은 실적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최근에 계속해서 좀 횡보세를 보여주는 박스권 장세를 보여줬던 상황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한전산업이라는 건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뛰어넘어서 어떤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그 작년 10월부터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 매물대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한 7,000원, 6,800원, 7,000원 사이가 상당히 중요한 저항대고, 이 자리 돌파를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확인 절차가 필요한 구간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로 광통신이, 사물인터넷 관련해 기대감으로, 3일째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과도한 상승이라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 에코라는 회사는 51% 정도 지분을 취득을 했고, 특히 CJS 라는 회사를 한 100% 정도 지분을 취득했는데, CJS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딩 컴퓨터 쪽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기술력을 갖고 있고, 보안 설비 이쪽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다는 기대감, 그러다 보니까 사물인터넷 쪽으로 우리나라 강통신이 새로운 성장성을 업어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런 기대감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미 주가가 선 반영됐다는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작년 11월 달에, 대주주의 대량 주식의 매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는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사물인터넷 관련된 실적이 얼마나 늘어난지 여부는 앞으로 확인 절차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 언급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장 돌발 종목들 심가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창희 대표와 김근호 연구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권사별 투자 전략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최희승 차장, 올해 초는 남북 경협, 사물 인터넷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만기를 앞두고 대형주는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주 장세가 예상된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김혜란 연구원, 1월 시장 역시 대형주보다는 실적 개선 코스닥 중소형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이었고요. 김현경 주식팀장님은 내일 CS 세스 2015가 개목되면서 관련주에 관심을 갖자. 안상현 대리는 1월 휴가가 시작됐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중심으로 매매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남북 경협과 사물 인터넷 관련주로 관심을 갖자 하셨는데 오늘 장 초반부터 사물 인터넷 관련주가 강하게 테마를 형성하면서 뜨겁게 상승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역시 지수보다는 종목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코스피 지수는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연초부터 계속 좋지 않은 모습인데, 일단은 연초는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 기대감이라던가 새로운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개별주들이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사물인터넷 관련 종목들, 지금 삼성그룹에서도 상당히 좀 사물인터넷 관련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는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사물인터넷 쪽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올해는 전반적으로 좀 테마주 열풍이 좀 열풍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아무래도 중대형 쪽보다는 개별주 쪽에 이제 테마주 중심으로 움직이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사실 테마주라는 것의 특징이 단순히 어떤 실적이 좋아져서 테마가 형성되거나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 시대의 어떤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테마주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실적을 가지고 테마에 대입해서 본다는 것 자체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사물인터넷 관련 종목들은 그런 이제 좀 시대의 흐름, 그런 이슈, 요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신년사에서도 말했듯이 남북 관련해서 어떤 그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는 서로 간에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관계 개선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그것에 따른 움직임은 연초부터 발빠르게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분유 약 400억 정도 수준의 분유를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또 내용도 있고, 그래서 남북 경협주들이 또 새로운 훈풍을 좀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중반에 이제 항공 관련 테마주들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는 AK홀딩스의 자회사인 제주에어라던가, 그리고 여러 이제 중저가 항공사 아시아나항공의 부산에어라든가 이런 이제 저가 항공사들의 상장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AK홀딩스 주가 보시면은 답 나오실 겁니다. 그런 쪽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고,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좀 사실 주식판에는 아직은 알려지진 않았지만, 자세히 알려지진 않았지만은, 국가의 사업으로 어떤 4대강 사업과 맞먹는 규모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MRO 관련 사업, 이제 항공 정비, 그런 이제 항공기 해체, 이런 산업 쪽으로 해서 지금 13개의 시도에서 지금 경협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치 경협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대장주는 한국 항공우주를 비롯한 종목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테마는 이제 대선 테마입니다. 사실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공부를 좀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 것인데, 공부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현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죠. 40% 육박하는, 다른 문재인, 김무성, 다른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사람들보다는 엄청난 격차를 가지고 지금 지지도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대권 출마 의사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만, 대권 출마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테마라는 건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회 이슈, 기대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대선 출마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만 있으면 관련 종목도 관심 있게 볼만하고요. 또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제 44년생으로 한 71세입니다, 올해. 생각보다 좀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예전엔 DJ 정권에 비하면은.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관련 종목들은 제가 여기서 좀 언급하기는 좀 어렵지만, 관련 종목들을 좀 피킹을 해서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올해는 이런 테마주 중심의 어떤 한 해가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책 기대감 있는 개별주 위주로 대응을 해보자. 그중에서도 남북 경협과 사물 인터넷도 우주항공 테마에 대해서 관심 있다라는 말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최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 너무 좋지 못합니다. 지금 또 한 20포인트를 밀면서 1900선 부근까지 또 밀고 내려놨어요. 시장에 대한 이런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는 좀 해드렸는데요. 시장이 조금 지금 불확실성이 좀 존재를 한다. 사실은 한 번 더 밀어야만 이게 시장이 다시 강한 반등세가 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소형 개별주에서는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종목군과 대형 종목 위주로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형 IT 쪽에서는 전자 쪽만 괜찮습니다.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만 좀 굳건한 모습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낙폭이 좀 과하게 지금 펼쳐지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동차 쪽도 좀 견조한 편인데요. 자, 문제는 이제 조선정유화학이죠, 그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정화조라고 말씀드렸던 이 조선정유화학이 기술적 반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급락세가 나오고 있고, 이것을 기술적 구간에서 반등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은 결과적으로 바닥권역에 대한 여러분들의 막연한 기대감이에요. 근데 시장의 컨디션이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바닥권역에서 사놓으면 괜찮다라고 했던 그 습성들이요. 지금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시장의 컨디션들이 대형주 바닥권역에서 나오면 안심해야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바닥이라는 것이 짐작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지 못하면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못 받게끔 그렇게 바닥권역을 더욱더 밑으로 내려놓는 이런 형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장의 바뀐 컨디션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아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은행, 핀테크 관련해서 금융주 좋지 못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금융주 여전히 계속 지속적으로 좋지 못합니다. 증권주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 보면 좀 계속 밑바닥에서 그렇게 놀고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금융주들은 또 한 번에 어떤 핀테크 산업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후광통이라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또 한 번 하락을 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금융주에 대한 위험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삼성생명, 하나생명, 동양생명도 오늘 생보사, 손보사들도 시장의 급락과 더불어서 조금 하락세가 나오는 모습이고요. 자, 그러나 시장 대비에는 좀 견조한 모습입니다. 일단은 자, 오늘 더욱더 강하다고 보여지는 섹터죠. 바로 사물인터넷입니다. 자, 효성 ITX 오늘도 3% 오르고 있고 S넷도 마찬가지고요. 다산네트워크스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다산네트워크스 금요일 날도 그랬고요. 급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다산네트워크스 이런 종목들 그리고 게임주 여전히 괜찮고요. 자, 문화 콘텐츠 쪽에서 레드로버가 오늘 한 7포인트 가까이 되는 상승세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인성정보, US케어 관련주들 모두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있죠. 바로 핀테크 관련주들입니다. 자, 어느 산업 섹터가 해가 지면 어느 산업 섹터는 반드시 성공을 한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지금 핀테크 관련주들이 뜨기 때문에
금융주들이 다시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핀테크 관련주들 한번 보세요. KG모빌리언스, KG이니시스, 다날, 한국사이버결제, 이 전자결제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유비밸럭스, 파트론, 코나이, 솔라시아는 오늘 금일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먹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NFC하고 전자결제예요. 그 중에서 빠진 게 뭐 있느냐 하면 다음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카카오페이, 그리고 라인페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수익을 말하던 시간에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 여러분들 아마 수익을 말하다 보셨으면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IT 쪽이나 그 다음에 이런 지금 산업 쪽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은 괜찮습니다.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시장이 대형주가 이렇게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큰 폭의 상승세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 물론 이 상승에 어떤 제한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형주가 이렇게 빠지면 코스닥 혼자 달아나지는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코스닥에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추세상 코스닥이 강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 코스닥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간다 3,000포인트죠. 참 말이 무색합니다만은 이제 이 시간에 계속 여러분들 시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적 불확실성이 일단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적 불확실성. 대형주에 대한 실적 불확실성이죠. 자, 4, 4분기에도 과연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그래서 실적이 우려가 된다. 이런 불확실성이 지금 시장에서 팽배해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이 불확실성 지속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섹터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얘기 드렸고요. 계속 지금 얘기 드렸죠. 그죠? 전차 주도 업종에 2015년도 스토리가 나온다. 즉 뭐냐면 자동차 쪽이죠. 전자 쪽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자동차 쪽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기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2015년도에 가장 큰 화두가 될 것들을 미리 좀 말씀드렸습니다. 사물 인터넷, 핀테크, 전기차, 중국 중산층 소비 관련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들이 미래 성장 산업으로 주도주군을 이루면서 올라온다면 시장은 다시 반등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이 지금 2000포인트 부근만 되면 1900포인트 부근만 되면 저점이라는 인식하에서 반등을 줍니다. 그런데 반등을 준다고 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낙폭 가대한 종목군 위주에서 해답을 찾으라지 마세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술이라는 게 어디 부분에서 반등이 올라올지는 여러분들께서 짐작하실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은 조금 더 욕심을 부리게 되면 손실로 전환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장의 컨디션이 분명히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그 바뀐 컨디션에 여러분들도 유기적으로 대응하셔야 되고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적응하시라는 의미에서 아침마다 이렇게 성장성 있는 중소형 섹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자, 오랜 시간 이제 아직 이 방송 요 프로그램 맡은 지 1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큰 수익이 나는 종목들을 소리받아 그랬고요. 동성제약 마찬가지였고, JBM 유즈먼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목들을 이쪽에서 소개를 많이 시켜드렸어요. 최근에는 S넷하고 코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사물 인터넷 관련주까지.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시장의 컨디션이 바뀌었음을 여러분들께서 인지를 하시고 그쪽에 맞게끔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는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코스피는 1% 전후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코스피 하단 1900선 지지가 확인될 수 있을지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